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초급 1A 문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법은 에게 또는 한테예요. 같이 공부해 볼까요? 친구, 선물, 주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친구에게 선물을 줘요. 두 번째, 동생, 편지, 보내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동생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아요, 어요 형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예문에서 명사 친구의 에게 문법을 붙여서 말해요. 두 번째 예문에서 명사 동생의 에게 문법을 붙여서 말했어요. 이렇게 명사에 에게 문법을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첫 번째 문법, 에게 문법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문법 에게는 명사 뒤에 붙어서 어떤 행동의 대상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앞에 오는 명사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요. 그리고 에게 문법은 말할 때 또는 글 쓸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는 한테 문법을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고 이야기할 때는 에게보다 한테 문법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에게와 한테 두 가지 다 기억하세요. 문법 에게 또는 한테의 형태를 연습해 볼까요? 앞에 오는 명사에 받침이 있거나 받침이 없거나 상관없이 모두 에게 또는 한테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앞에 오는 명사가 친구, 동생처럼 사람일 때 에게 또는 한테를 붙여서 사용해요. 그리고 개, 고양이처럼 동물일 때도 에게 또는 한테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사람일 때 명사에 에게를 붙여서 말하세요. 친구, 동생. 확인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친구에게, 친구한테, 동생에게, 동생한테. 잘했어요. 동물 명사에 에게 또는 한테를 붙여서 말하세요. 개, 고양이. 확인해 볼까요? 개에게, 개한테, 고양이에게, 고양이한테. 잘했어요. 이렇게 에게 또는 한테 문법은 앞에 오는 명사가 사람 또는 동물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책상, 의자, 이런 사물일 때는 에게 또는 한테를 사용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문법 에게 또는 한테에 대해 배웠어요. 언제 사용해요? 어떤 행동의 대상이 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행동의 대상이 될 때 사용하는 문법. 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사진을 보고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누구에게 꽃을 줘요? 누구?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여자친구에게 꽃을 줘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꽃을 줘요. 두 번째,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친구예요. 전화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전화를 해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전화해요. 이때는 에게 대신에 한테 문법을 사용했어요. 세 번째, 누구에게 책을 줘요? 여러분이에요. 나. 여러분이 아담 씨에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아담 씨에게 책을 줘요. 에게 문법을 사용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이해해요? 이렇게 에게 또는 한때 문법은 행동의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여서 사용해요. 따라하세요. 누구에게 꽃을 줘요? 여자친구에게 꽃을 줘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누구에게 책을 줘요? 아담 씨에게 책을 줘요. 여러분, 에게 한때 문법 이해해요? 더 배워볼까요? 에게 한때 문법은 명사 뒤에 붙어서 사용해요. 이때 명사는 행위의 대상이에요. 주로 사람 또는 동물 명사가 와요. 그런데 에게와 한테 명사를 쓸 때, 이 문법을 사용할 때 모든 동사가 뒤에 올 수 있지는 않아요. 아주 특정 동사들이 에게, 한테와 함께 사용해요. 따라하세요. 주다, 보내다, 전화하다, 묻다, 말하다, 팔다, 가르치다, 던지다, 가다, 오다. 이 동사들과 에게, 한테 문법이 같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 먹다, 마시다, 보다 이런 동사들은 에게나 한테 문법과 같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게, 한테 문법은 이 동사들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해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제가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요. 민수 씨가 개에게 공을 던져요. 이렇게 보내다, 가르치다, 던지다. 보내다, 가르치다, 던지다. 이런 동사들과 함께 에게 또는 한테 문법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앞에 오는 명사는 친구, 아들처럼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개처럼
동물을 나타내기도 해요. 여러분, 에게, 한테 문법 이해해요? 오늘의 두 번째 문법, 만. 같이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여자예요? 모두 여자예요. 여자가 있다, 남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여자만 있어요. 남자가 없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채소예요? 고기예요? 채소를 먹다, 고기를 안 먹다. 다시 말하면 채소만 먹어요. 고기를 안 먹어요. 첫 번째 예문에서 명사 여자에 만을 붙여서 말했어요. 두 번째 예문에서 명사 채소에 만을 붙여서 말했어요. 이렇게 명사에 문법 만을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두 번째 문법 만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문법 만은 명사 뒤에 붙어서 다른 것을 제외하고 유일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사과예요. 여러분의 집 냉장고예요. 냉장고. 냉장고에 사과가 있어요. 냉장고에 다른 것은 없어요. 사과가 있어요. 이때 사과만 있어요 라고 말해요. 이렇게 다른 것은 없고 사과만 있어요. 그럴 때 유일한 것을 나타낼 때 만 문법을 사용해서 말해요. 그러면 문법 만을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문법 만은 명사 뒤에 붙여서 사용해요. 명사는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모든 명사에 만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오는 명사에 사람, 동물, 사물, 문법 만은 사람 명사, 동물 명사, 사물 명사, 모든 명사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명사에 만을 붙여서 말하세요. 여자, 남자, 선생님, 학생. 확인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여자만, 남자만, 선생님만, 학생만. 잘했어요. 동물과 사물 같이 말해 볼까요? 개, 고양이, 책상, 의자. 확인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개만, 고양이만, 책상만, 의자만. 잘했어요. 이렇게 문법만은 명사에 만을 붙여서 사용해요. 아주 쉬워요. 두 번째 문법이 뭐예요? 만이에요. 언제 사용해요?
다른 것을 제외하고 유일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이 만 문법을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무엇을 마셔요? 커피, 차.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커피를 안 마셔요. 차만 마셔요. 여러분은 카페인이 있는 커피를 안 마셔요. 차만 마셔요. 이해해요? 2번. 식당은 언제 쉬어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일해요. 월요일은 쉬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식당은 월요일만 쉬어요. 월요일은 쉬어요. 다른 요일은 모두 일을 해요. 이 다른 요일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월요일만 쉬어요. 이해해요? 3번. 무엇을 안 먹어요? 여기 스파게티예요. 이 스파게티는 해물 스파게티예요. 해물 스파게티. 해물은 해산물, 씨푸드. 해물은 씨푸드. 씨푸드, 해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거 뭐예요? 새우. 그런데 새우 안 먹어요. 다른 해산물, 문어, 오징어, 조개 모두 먹어요. 하지만 새우 안 먹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저는 새우만 안 먹어요. 해산물, 다른 해산물은 모두 먹어요. 하지만 새우만 안 먹어요. 이해해요? 4번. 모두 회사원이에요? 모두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아니에요. 저 또는 나 회사원이에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아니요. 저만 회사원이에요. 네, 회사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회사원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저 또는 나만 회사원이에요. 이해해요? 같이 읽으세요. 무엇을 마셔요? 커피를 안 마셔요. 차만 마셔요. 식당은 언제 쉬어요? 식당은 월요일만 쉬어요. 여러분 쉬어요 발음 어려워요. 다시 한번 발음할까요? 쉬어요. 쉬어요. 네. 3번. 무엇을 안 먹어요? 저는 새우만 안 먹어요. 모두 회사원이에요? 아니요. 저만 회사원이에요. 여러분, 만 문법 이해해요?
더 배워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많은 조사들을 배웠어요. 우리 particle을 한국어로 문법 용어로 조사라고 말해요. 보통 이 조사는 명사 뒤에 붙여서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은는, 이가, 을을 조사를 배웠어요. 은는 어떤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고, 이가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예요. 그리고 을은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예요. 그래서 명사에 은는 또는 이가, 을을 조사를 붙여서 말해요. 오늘 배운 만 문법도 조사예요. 하지만 이 만 문법은 유일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런데 만 문법도 조사이고 은는, 이가, 을을 문법도 조사예요. 이 두 개의 조사를 같이 쓸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만 문법과 이 조사들을 같이 사용할 때는 만 문법을 명사 뒤에 바로 붙이고 그 후에 은는, 이가, 을을 조사들을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은는, 이가, 을을 조사들은 만 뒤에 붙여서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예문을 보세요. 친구는 학생이, 고양이가, 의자를, 은는 또는 이가, 을을 조사를 붙여서 말해요. 그런데 이때 앞에 오는 명사가 유일한 것임을 나타낼 때는 만 문법을 붙여서 말해요. 이렇게 만 문법을 붙여서 말할 때 친구만, 학생만, 고양이만, 의자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은는, 이가, 을을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두 번째 붙이는 조사들은 보통 생략해서 말해요. 예문을 볼까요?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없어요. 남자만 유일해요. 그럴 때는 남자만 있어요 라고 말해요. 또는 남자만이 있어요 라고 말해요. 채소를 먹어요. 이때 고기는 안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그럴 때 채소만 먹어요 라고 말해요. 또는 채소만을 먹어요 라고 말해요. 이때 이와 을은 생략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과 다른 조사를 붙여서 말할 때 만을 다른 조사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만 하나만 사용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같이 사용할 때는 다른 조사 앞에 만을 붙여서 말하고 단독으로 쓰일 때는 명사 뒤에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 기억해요? 첫 번째 문법 뭐예요? 네, 우리 오늘 배운 문법 첫 번째는 에게 또는 한테 문법을 배웠어요. 언제 사용해요? 네, 앞에 오는 명사가 행동의 대상일 때 사용해요. 이 행동의 대상은 사람 또는 동물. 두 번째, 오늘 배운 두 번째 문법은 만 문법이에요. 언제 사용해요? 유일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앞에 오는 명사는 사람, 동물, 사물 모두 올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문법 아주 쉬운 문법이에요. 형태도
명사 뒤에 붙여서 말하고 여러분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꼭 복습하고 많이 연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